여러분, 혹시 요즘 이런 증상 겪고 계신가요? 방금 하려던 말이 생각나지 않거나 아까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기억이 안 나거나 계단을 오를 때 다리에 힘이 없어서 휘청거린 적 있으신가요? 만약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지 하고 그냥 넘기셨다면 여러분은 지금 큰 일입니다. 저는 지난 25년간 뇌혈관 질환을 연구해온 사람입니다. 제가 만난 환자분들 중 절반 이상이 바로 이런 작은 신호들을 무시하다가 결국 쓰러지셨어요. 여러분이 지금 겪고 계신 그 작은 증상들, 그 잠깐의 어지러움과 기억력 저하가 사실은 여러분의 뇌가 보내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속 깊은 곳의 미세한 혈관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씩 둘씩 조용히 막혀가고 있다는 끔찍한 신호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미 65살 이상 어르신 3명 중 1명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뇌 검사를 해보면 이미 뇌에 손상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무증상 뇌경색이라는 것입니다. 이름 그대로 증상이 없으니 괜찮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무증상 뇌경색이 한번 발견된 분들은 몇 년 안에 정말로 쓰러지는 큰 뇌경색이 올 확률이 다른 사람보다 무려 4배나 높습니다. 이건 문자 그대로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언젠가 터질지 모른다는 막연한 공포가 아니라 이미 타이머가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절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몸은, 우리 뇌는 정말 신비롭게도 막힌 곳이 생기면 그 옆으로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는 이른바 우이혈관을 만드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가루 한 스푼과 또 음식 3가지는 바로 이 뇌의 자가치유 능력을 폭발적으로 극대화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의 제목처럼 이 가루를 매일 꾸준히 섭취하면 여러분의 막힌 혈관이 정말로 뻥 뚫릴 수 있습니다. 병원은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잘 해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터지고 막힌 후에 환자를 치료하는데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그 끔찍한 순간을 겪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비싼 약이나 수술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내 몸의 힘과 자연의 음식으로 혈관을 깨끗하게 되살리는 그 확실한 방법을 정확히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정보이니 부디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제가 왜 이렇게까지 절박하게 여러분께 가루와 음식에 대해 말씀드리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단순히 의사로서, 연구자로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한 사람의 아들로서 여러분께 제 가슴 아픈 이야기를 먼저 고백해야겠습니다. 저는 25년 넘게 환자분들을 봐왔습니다. 하지만 제 의사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사건은 병원이 아닌 제 집에서 일어났습니다. 바로 제 아버님 이야기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70대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매주 등산을 즐기실 정도로 정정하셨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신 아버지는 저에게 늘 건강한 노후의 상징과도 같은 분이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다급한 전화를 받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버지가 화장실에 가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겁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이미 의식이 명료하지 않으셨습니다. CT 촬영 결과는 명백한 뇌경색이었습니다. 하지만 불행 중 다행으로 어머니가 아버지의 쓰러지는 소리를 듣고 즉시 119에 신고를 하셨습니다. 저희는 기적적으로 골든 타임 그 황금 같은 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즉시 혈전 제거 수술에 들어갔고 몇 시간 뒤에 아버지는 거짓말처럼 다시 눈을 뜨셨습니다. 며칠 뒤에는 어느하지만 말씀도 다시 하시고 재활의 도움을 받아 걸음도 다시 떼셨습니다. 저희 가족은 정말 모든 신께 감사했습니다. 아, 이제 위기는 넘겼구나. 정말 다행이다 하고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진짜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퇴원 후 아버지는 당뇨약을 꼬박꼬박 드셨습니다. 하지만 평생을 함께해온 식습관은 바꾸기가 정말 어려우셨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아침 달콤한 믹스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점심에는 부드러운 국수를 즐기셨고 저녁에는 바삭한 튀김 반찬을 좋아하셨습니다. 제가 의사로서 아들로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그것만은 드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늘 괜찮다, 딱 한 잔인데 뭐하고 웃어 넘기셨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온 습관을 고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요.
그리고 아들인 저는 더 강력하게 아버지를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다시 걷고 말씀하시는 모습에 저 역시 안심해버렸던 겁니다. 그 아니라의 대가는 정확히 6개월 뒤에 찾아왔습니다. 두 번째 뇌경색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버지가 혼자 계실 때였습니다. 왼쪽 다리에 힘이 빠지고 감각이 둔해지는 것을 느끼셨지만 아버지는 병원에 전화하지 않으셨습니다. 첫 번째와는 다르다고 생각하셨던 겁니다. 그저 조금 쉬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버티셨습니다. 무려 3시간을 그렇게 혼자 버티셨습니다. 뒤늦게 발견되어 응급실로 실려왔을 때 저는 직감했습니다. 아, 늦었구나. 같은 병원, 같은 수술실, 같은 의사들이 최선을 다해 수술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골든타임은 그 생명과도 같았던 시간은 허망하게 지나가 버린 후였습니다. 수술은 끝났지만 아버지는 다시 일어나지 못하셨습니다. 왼쪽 다리는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그렇게 좋아하시던 등산은 커녕 휠체어 없이는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는 몸이 되셨습니다. 저는 매일 밤 저 자신을 원망했습니다. 첫 번째 쓰러지셨을 때, 회복되셨을 때, 그때 내가 식습관을 고치도록 도와드렸다면, 그 믹스커피를, 그 국수를, 그 튀김을 단호하게 끊어내도록 설득했더라면 아버지는 지금 휠체어가 아니라 당신의 두 발로 산을 오르고 계시지 않을까? 그 지독한 후회와 죄책감이 제 의사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현대의학은 이미 터지고 막힌 혈관을 수술하는 데는 최고일지 몰라도 애초에 막히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는 너무나도 소홀했다는 것을요. 환자가 응급실에 실려오기 전에 그 비극이 일어나기 전에 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그날 이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나처럼 혹은 우리 아버지처럼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하는 사람이 없도록 만들겠다고요. 환자분들께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생기기 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려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저는 퇴근 후 매일 밤 국내와 해외의 최신 논문들을 미친 듯이 읽기 시작했습니다. 주말마다 예방의학 세미나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백 편의 연구 자료 속에서 얻어낸 결론은 아주 단순하고도 명확했습니다. 첫째, 혈관은 나이가 든다고 자연스럽게 나빠지는 것이 아니다. 둘째, 혈관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핵심 열쇠는 약이 아니라 바로 음식이다. 그렇습니다. 음식입니다. 음식을 통해서 누구나 혈관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대신 꾸준한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꾸준한 습관을 만들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우면 매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쉽게, 가장 간편하게 그러면서도 가장 강력하게 혈관에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제 환자분들께 적용한 결과는 실로 놀라웠습니다. 이것이 제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제 모든 것을 걸고 여러분께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혈관이 도대체 왜 막히는지 그리고 병원에서조차 알려주지 않는 그 근본적인 해결책이 무엇인지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혈관은 도대체 왜 막히는 걸까요? 제 아버지를 쓰러지게 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 속에 살게 하는 이 뇌경색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요?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혈관을 깨끗한 수도관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그 안이 매끈합니다. 피가 아주 잘 흐르죠. 그런데 우리가 나쁜 음식을 계속 먹기 시작합니다. 제 아버지가 즐겨 드셨던 그 믹스커피나 튀김처럼 말입니다. 이 음식들은 우리 혈액 속의 기름기와 찌꺼기들을 만들어냅니다. 이 끈적끈적한 찌꺼기들이 혈관벽을 흐르면서 마치 사포처럼 미세한 상처를 냅니다. 자, 우리 몸에 상처가 나면 어떻게 되죠? 면역세포들이 그 상처를 수리하기 위해 달려옵니다. 혈관벽에 난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바로 이 수리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면역세포들이 찌꺼기들과 싸우고 상처를 떼우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염증 물질들이 나옵니다. 이 염증 물질들과 기름 찌꺼기가 한데 엉겨붙어 혈관벽에 덕지덕지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동맥경화 즉 혈관이 좁아지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 덩어리가 커져서 혈관을 완전히 막아버리면 그것이 바로 뇌경색입니다. 결국 모든 문제의 시작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우리 혈액을 더럽히는 찌꺼기 즉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었습니다.
저는 이 만성질환들을 지붕에서 물이 새는 집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진단을 받았다면 그건 여러분의 몸이라는 집에 지금 지붕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혈관이라는 지붕의 구멍이 뚫리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은 병원에 갑니다. 의사는 무엇을 처방해 줍니까? 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 약을 처방해 줍니다. 물론 이 약들은 아주 중요하고 효과가 빠릅니다. 혈압 수치를 즉각적으로 낮춰주죠. 하지만 여러분, 바로 여기에 병원이 알려주지 않는 함정이 있습니다. 그 약들은 지붕에서 떨어지는 물을 받아내는 양동이일 뿐입니다. 약을 먹으면 당장 바닥에 물이 고이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니 안심이 되죠. 하지만 그 약들이 여러분 지붕에 뚫린 구멍을 수리해 줍니까? 여러분의 혈관벽에 쌓인 그 끈적한 염증 덩어리를 근본적으로 청소해 주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현대 의료 시스템은 안타깝게도 병이 생긴 후에 그것을 관리하고 치료하는 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지붕 구멍을 수리하는 예방보다는 당장 물을 받아내는 치료에만 집중합니다. 여러분, 근본적인 해결책은 양동이를 추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붕을 수리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 아버지의 비극을 겪고 나서 수백 편이 논문을 뒤지며 찾아낸 해답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 지붕을 수리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놀라운 우회혈관, 그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는 능력 말입니다. 다음 장에서 저는 드디어 여러분께 그 지붕을 수리하는 열쇠이자 잠자고 있던 우리 몸의 치유 능력을 깨우는 그 놀라운 가루, 그 비법의 가루가 무엇인지 공개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는 방금 우리의 혈관이라는 지붕에 구멍이 났고 병원약은 그저 물을 받아내는 양동일 뿐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지붕을 수리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놀랍게도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뇌는 스스로 그 지붕을 수리할 능력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잠시 언급했던 기적의 치유 능력 바로 우회혈관입니다. 우리 뇌는 한쪽 혈관이 막히기 시작하면 그 옆으로 새로운 새끼를 만들어내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 몸이 새로운 새끼를 더 빠르고 튼튼하게 만들 수 있도록 최고의 건축 자재를 공급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최고의 자재가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 가루 형태의 음식들입니다. 왜 하필 가루일까요? 바로 꾸준함 때문입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도 매일 챙겨 먹기 복잡하고 귀찮으면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가루는 그냥 물이나 두유에 한 스푼 타서 마시기만 하면 됩니다. 조리 과정이 필요 없이 흡수율도 높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막힌 혈관을 뚫어줄 그 첫 번째 비법의 가루를 공개합니다. 그것은 바로 찐 생강 가루입니다. 여러분, 그냥 생강이 아닙니다. 반드시 쪄서 말린 찐 생강 가루여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생강을 찌는 과정에서 진절이라는 성분이 슈가올이라는 아주 강력한 물질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이 슈가올 성분은 그냥 생강일 때보다 찐 생강일 때 무려 10배나 많아집니다. 이 슈가올이야말로 우리 혈관벽에 쌓인 염증을 청소하고 피가 끈적하게 뭉치는 혈전을 막아주는 가장 강력한 천연 수리공입니다. 이제 지붕을 수리할 두 번째 재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지붕을 수리할 두 번째 강력한 재료 그 비법의 가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슈퍼푸드는 바로 아로니아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로니아는 예로부터 왕의 열매, 즉 킹스베리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귀한 열매였습니다. 왜 왕의 열매라고 불렸을까요? 바로 그 안에 들어있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 안토시아닌 때문입니다. 이 안토시아닌 성분이 우리가 흔히 눈에 좋다고 알고 있는 블루베리보다 무려 5배 이상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 아로니아 가루가 여러분의 뇌경색 예방에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핵심은 바로 혈관을 점고 깨끗하게 그리고 탄탄하게 유지해주는 효과에 있습니다. 아로니아의 그 강력한 안토시아닌 성분은 우리 혈관 속에 떠다니는 노폐물과 활성산소를 깨끗하게 제거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그 혈관벽의 상처 그 염증을 완화시켜줍니다. 쉽게 말해 낡고 녹슨 수도관을 다시 새 것처럼 튼튼하게 만들고 그 안에 찌꺼기가 쌓이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아로니아 추출물을 12주간 꾸준히 섭취한 중년 성인 그룹에서 혈압이 눈에 띄게 감소하고 몸속의 염증 수치도 떨어졌다는 결과가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필 그냥 아로니아 열매가 아니라 또 가루로 먹는 것을 추천드릴까요? 혹시 아로니아 생과일을 한번 드셔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떨은 맛이 매우 강합니다. 혀가 쪼그라드는 느낌이 들 정도로 탄 성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냥 먹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과일입니다. 그런데 이 아로니아를 냉동 건조하여 가루로 만들게 되면 이 떨은 맛이 훨씬 줄어들고 영양소는 그대로 농축이 됩니다. 하루 권장 섭취량은 약 1큰 술 이내입니다. 그램수로 따지면 보통 3g에서 5g 정도, 티스푼으로 2~3스푼 정도 되는 양입니다. 다만 아로니아는 혈압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평소 저혈압이신 분들은 많은 양을 드시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 제 환자분이신 60대 후반의 김순희 님은이 아로니아 가루를 매일 요거트에 타서 3개월간 드신 후에 약으로도 조절이 잘 안 되던 콜레스테롤 수치와 혈압이 안정되는 놀라운 효과를 보셨습니다. 자, 이제 혈관 지붕을 수리할 마지막 세 번째 재료입니다. 바로 강황가루입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카레의 그 노란색을 내는 주 재료로 잘 알려져 있죠. 강황은 울금이라고도 불리는데 예로부터 자연 항염증제로 불릴 만큼 우리 몸의 염증을 퇴치하는데 탁월한 식물입니다. 강황의 핵심 성분은 바로 커큐민입니다. 이 커큐민이야말로 우리 몸속의 만성 염증을 줄이고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 핵심 열쇠입니다. 미국의 한 대학 연구에 따르면 이 커큐민은 우리 피를 맑게 하고 혈액이 끈적하게 굳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항응고 효과가 있어서 혈전을 예방하는 데 아주 뛰어납니다. 즉, 뇌경색의 직접적인 원인인 그 피질을 녹여주는 것입니다. 심지어 연구에서는 강황이 뇌세포의 손상을 줄이고 뇌신경의 회복을 돕는 역할을 한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강황가루의 하루 권장 섭취량은 약 5g 내외입니다. 하루에 작은 티스푼으로 1스푼 정도를 꾸준히 드시면 충분합니다. 치료 목적으로 드신다 해도 2작은 술 정도면 충분합니다. 다만 강황가루 역시 몇 가지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임산부의 경우에는 강황을 고농도로 섭취하면 자궁 수축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임신 중에는 피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담석이 있는 분들도 조심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찐 생강과 마찬가지로 강황 역시 혈액을 묽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 후에 섭취하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이신 70대 초반의 최영란님은 퇴행성 무릎 관절염으로 늘 아파하셨는데 한 달간 매일 강황가루를 우유에 타서 드신 뒤 통증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뒤에는 콜레스테롤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와서 고지 혈증 약도 끊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찐 생강가루, 아로니아 가루, 그리고 강황가루까지 3가지 기적의 가루 음식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좋은 가루들을 도대체 어떻게 먹어야 하는가? 아무리 좋은 음식도 우리가 매일 꾸준히 그리고 맛있게 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부터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찐 생강가루, 아로니아 가루, 그리고 강황가루라는 지붕을 수리할 3가지 강력한 재료를 손에 쥐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붕을 아무리 열심히 수리한들 다른 한쪽에서 계속 구멍을 뚫고 있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좋은 것을 챙겨 먹는 것과 동시에 우리 혈관을 지금 이 순간에도 망가뜨리고 있는 나쁜 음식들을 당장 끊어내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제가 비극을 겪으신 제 아버지를 떠올릴 때마다 가장 가슴 아프게 후회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가 끝내 끊지 못하셨던 그 음식들입니다. 첫째, 달콤한 믹스 커피입니다. 그 안에는 설탕과 식물성 크림, 즉 트랜스 지방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고 혈관벽에 염증을 일으키는 주범입니다. 둘째, 부드러운 국수나 흰빵 같은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이것들은 몸속에 들어가자마자 즉시 당으로 변해 혈당을 치솟게 하고 혈관벽을 딱딱하게 만듭니다. 셋째, 바삭한 튀김 음식입니다. 특히 밖에서 사 먹는 튀김은 몇 번이고 재사용한 산패된 기름으로 만들어져 혈관 속에 최악의 찌꺼기를 남깁니다. 여러분, 이 3가지만이라도 오늘부터 당장 줄이거나 끊어내십시오. 좋은 가루를 먹는 것만큼 나쁜 음식을 피하는 것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지붕에 구멍을 뚫는 믹스커피와 국수 그리고 튀김 같은 최악의 음식들을 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또한 찐 생강가루, 아로니아 가루, 강황가루라는 혈관 지붕을 수리할 최고의 재료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 저희 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 뼈저리게 강조했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꾸준함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잊어버리거나 귀찮아서 건너뛰면 그 지붕은 수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꾸준함은 반드시 쉬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 가루들을 드시면서 함께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쉽지만 강력한 3가지 생활 습관을 추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마시는 미지근한 물 한 잔입니다. 밤새 우리는 잠을 자면서도 땀과 호흡으로 수분을 잃습니다. 그래서 아침의 혈액은 가장 끈적끈적합니다. 이때 마시는 미지근한 물 한 잔이 끈적해진 혈액을 즉시 묽게 만들어 아침에 발생하기 쉬운 뇌경색의 위험을 극적으로 낮춰줍니다. 둘째, 격렬한 운동이 아닌 10후 15분 걷기입니다. 헬스장에 가실 필요 없습니다. 식사 후 가볍게 걸으면 우리가 섭취한 당분이 혈액 속으로 몰려가 혈당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즉시 에너지로 사용됩니다. 혈당이 안정되면 혈관벽이 상처 입을 일이 줄어듭니다. 즉, 지붕에 구멍이 뚫릴 일이 줄어드는 것이죠. 셋째, 제가 강력하게 추천하는 478 호흡법입니다. 많은 심장 전문의들이 추천하는 방법인데요. 잠자리에 들기 전 저녁에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4초 동안 코로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7초 동안 숨을 참고 마지막으로 8초 동안 입으로 후 소리를 내며 천천히 숨을 내뱉으세요. 단 4번에서 5번만 반복해도 흥분했던 교감신경이 가라앉고 혈압이 자연스럽게 안정됩니다. 돈 한 푼 들지 않는 최고의 혈관 보약입니다. 여러분, 이 3가지 습관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3가지 가루와 함께의 쉬운 습관들을 실천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지붕은 날마다 놀랍게 회복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예방을 잘해도 우리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야 합니다. 내 몸이 보내는 진짜 위험 신호를 알아채는 법, 제 아버지가 그토록 안타깝게 놓치셨던 그 골든타임을 잡는 법을 다음 장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아무리 지붕을 잘 수리하고 예방을 잘해도 만약의 사태는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 아버지가 그토록 안타깝게 놓치셨던 그 골든타임을 잡는 법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제 아버지는 2번째 쓰러지셨을 때 증상을 느끼고도 조금 쉬면 괜찮아지겠지 하며 무려 3시간을 버티셨습니다. 그것이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여러분, 뇌졸중 증상이 나타나면 1분 1초가 바로 여러분의 뇌세포입니다. 절대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전 세계 의사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인의 가지 생명신호 패스트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F페이스 즉 얼굴입니다. 거울을 보고 활짝 웃어보세요. 만약 한쪽 입꼬리가 처지거나 얼굴의 반쪽이 마비된 것처럼 보인다면 위험 신호입니다. 둘째, A. 암 즉 팔입니다. 양팔을 앞으로 나란히 들어보세요. 만약 한쪽 팔에 힘이 빠져 스르 떨어진다면 적신호입니다. 셋째, S 스피치 즉 언어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참 좋습니다. 처럼 아주 간단한 문장을 말해보세요. 만약 발음이 어울려지거나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 말을 더 듣는다면 뇌가 보내는 구조 신호입니다. 마지막 타임 즉 시간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3가지 증상 중 단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절대 망설이지 마십시오. 괜찮아지나 보자며 기다리지 마십시오. 제 아버지가 그러셨던 것처럼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즉시 1119에 전화하셔야 합니다. 그 골든타임을 놓치면 모든 것이 늦습니다. 여러분, 방금 배운 패스트패티 사인은 내 몸이 보내는 마지막 비상벨입니다. 물론 그 비상벨을 빨리 알아채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 아버지가 겪으셨던 그 비극을 겪고 나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장 좋은 치료는 비상벨이 울리기 전에 애초에 그 비상벨이 울릴 일이 없도록 만드는 것, 바로 예방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린 말씀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찐 생강가루, 아로니아 가루, 강황가루는 여러분의 지붕을 수리할 최고의 재료입니다. 둘째,
믹스커피와 튀김 같은 나쁜 음식들은 당장 끊어내야 합니다. 우리는 약이라는 양동이로 물을 받아내는 삶이 아니라 지붕 자체를 수리하는 근본적인 변화를 선택해야 합니다. 셋째, 쉬운 생활 습관을 함께 실천해야 합니다. 넷째, 만약을 위해 패스트 신호를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오늘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저는 의사로서 그리고 먼저 아버지를 그렇게 보낸 아들로서 여러분께 간절히 호소합니다. 제발 저처럼 그때 식습관을 바꿔 드릴 걸 하는 뼈를 깎는 듯한 후회를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건강은 의사나 병원이 지켜주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무엇을 먹느냐가 여러분의 10년 뒤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울림을 주었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탁입니다. 이 영상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나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지금 바로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하나가 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다짐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나도 오늘부터 혈관 관리 시작합니다. 같은 여러분의 그 작은 다짐 하나가 여러분 자신에게는 꾸준히 실천하는 동기가 되고 이 영상을 보는 다른 모든 분들에게는 큰 용기와 응원이 될 것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부디 모두 건강하십시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제가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60세 이후 절대 먹으면 안 되는 뇌세포를 파괴하는 최악의 음식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병원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 충격적인 진실을 오늘 공개합니다. 저는 병원의 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여러분 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정도는 괜찮겠지 생각하며 드시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문제없던 음식들이 나이가 들면서 오히려 뇌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릴 4가지 음식은 60대 이후 뇌세포 손상, 기억력 감퇴, 심지어 치매와 뇌졸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 작년 한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후 특정 음식을 섭취한 그룹에서 치매 발병률이 3배나 높았습니다. 이런 무서운 결과가 나타나는데도 왜 아무도 경고하지 않을까요? 안타깝게도 병원은 예방보다는 치료에 집중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병원에 가지 않고도 건강하게 오래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60세 이후 피해야 할 최악의 음식 4가지와 반드시 드셔야 할 뇌를 살리는 기적의 음식 4가지를 정확히 알게 됩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정보이니 지금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렇다면 왜 60세 이후가 이렇게 중요할까요? 60세 이후 우리 뇌에는 급격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신진대사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 뇌세포 자체가 서서히 줄어들고 뇌로 가는 혈류량도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뇌가 스스로를 보호하고 독소를 청소하는 능력이 현저히 약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젊을 때와 똑같이 혹은 잘못된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약해진 뇌는 그 충격을 그대로 받습니다. 뇌세포의 염증을 일으키고 혈관을 막히게 하며 결국 치매와 뇌졸중을 앞당기는 끔찍한 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0세 이후에는 음식을 가려 먹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60세 이후에는 뇌 건강을 위해 무엇을 먹고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저는 뇌세포를 파괴하는 최악의 음식 4가지와 뇌를 살리는 기적의 음식 4가지를 명확히 알려드릴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무심코 먹지만 당장 끊어야 하는 최악의 음식 4가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60세 이후 뇌를 위해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은 바로 설탕과 가공식품입니다. 많은 분들이 설탕이 뇌에 좋다당이 떨어지면 머리가 안 돌아간다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포도당은 뇌의 유일한 에너지원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건 현미, 통곡물 같은 복합 탄수화물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은 정제된 설탕, 즉 단순당입니다. 60세 이후에는 혈당 조절 능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때 설탕이 든 음료수나 과자, 빵을 먹으면 혈당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습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오는 것이죠. 이 혈당 스파이크는 우리 뇌 혈관의 치명적인 독입니다. 혈관벽을 긁어내고 염증을 만듭니다. 이 염증이 반복되면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져 결국 뇌경색이나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과정이 뇌의 인슐린 저항성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뇌세포가 포도당을 에너지로 쓰지 못하게 문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결국 뇌는 에너지가 부족해 굶주리게 되고 뇌세포는 서서히 죽어갑니다. 이게 바로 알츠하이머, 즉 치매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특히 우리가 간편해서 먹는 각종 가공식품, 소시지라면, 냉동식품에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숨겨진 당과 나쁜 첨가물들이 들어있습니다. 뇌 건강을 지키고 싶다면 오늘부터라도 이런 설탕 덩어리와 가공식품은 식탁에서 치우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뇌세포를 파괴하는 최악의 음식은 바로 트랜스 지방입니다. 마가린, 쇼트닝, 그리고 우리가 바삭해서 즐겨 먹는 치킨, 도넛 같은 튀김. 음식에 가득 들어 있습니다. 트랜스 지방은 혈관의 염증을 일으키고 나쁜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 혈관벽에 찌꺼기를 쌓이게 만듭니다. 이는 뇌로 가는 혈류를 직접적으로 방해하여 뇌세포를 죽게 만듭니다. 세 번째로 60세 이후 뇌세포를 파괴하는 최악의 음식은 바로 알코올, 즉 술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말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루에 와인 한 잔, 막걸리 한 잔 정도는 혈액순환을 돕고 오히려 건강에 좋은 것 아니냐 고문하실 겁니다. 실제로 수십 년간 적당한 음주는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60세 이전의 이야기 혹은 심장에만 국한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60세 이후에 뇌에게 술은 단 한 잔이라도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오늘 말씀드리려 합니다. 왜 그럴까요? 60세가 넘어가면 우리 몸의 알코올 분해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젊을 때는 간에서 알코올을 빠르게 해독했지만 60세 이후에는 간 기능 저하로 인해 알코올과 그 독성 대사 물질 아세탈데드이 혈액 속에 훨씬 더 오래 머무르게 됩니다. 이 독성 물질이 혈관을 타고 그대로 뇌로 올라가 뇌세포를 직접 공격하는 것입니다. 알코올은 강력한 신경독소 니로신입니다. 뇌세포의 막을 손상시키고 신경전달 물질의 균형을 깨뜨립니다.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와 판단력을 조절하는 전두엽은 알코올에 매우 취약합니다. 술을 마시면 필름이 끊기는 현상 다들 한두 번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알코올이 해마세포를 일시적으로 마비심하면 죽였다는 증거입니다. 젊을 때는 하룻밤 자고 나면 뇌세포가 어느 정도 회복되지만 60세 이후에는 다릅니다. 한번 손상된 뇌세포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술을 마실 때마다 여러분의 소중한 기억과 판단력이 영구적으로 삭제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알코올이 뇌, 위축, 브레인 아트로피 즉 뇌를 쪼그라들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22년 네이처케이션스 나뮤케이션라는 세계적인 학술지에 실린 연구 결과는 매우 충격적입니다. 36명 이상의 중년 및 노년층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하루에 맥주 한 캔씩의 소량의 알코올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뇌가 2년 더 넣는 것과 같은 뇌 용척 감소가 관찰되었습니다. 음주량이 많아질수록 뇌가 쪼그라드는 속도는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졌습니다. 뇌가 위축된다는 것은 치매로 가는 고속도로에 올라탔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또한 술은 뇌 건강에 필수적인 영양소, 특히 비타민 빌티아민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티아민이 부족해지면 베르니케 코르사코프 증후군이라는 심각한 뇌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심각한 기억 상실과 혼란을 동반하는 알코올성 치매의 일종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잠이 안 와서 술 한잔하고 자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는 최악의 선택입니다. 알코올은 뇌를 진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마취시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잠드는데 도움이 될지 몰라도 수면의 질을 결정하는 렘 수면을 심각하게 방해합니다. 잠을 자는 동안 뇌가 쉬고 노폐물을 청소해야 하는데 술을 마시면 뇌가 밤새도록 독소와 싸우느라 오히려 더 피곤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머리가 멍하고 개운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혈관 건강에는 어떻습니까? 소량의 술이 혈관을 확장시킨다는 것은 일시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오히려 습관적인 음주는 혈압을 높이고 혈관벽을 손상시켜 뇌졸과 뇌출혈의 위험을 직접적으로 증가시킵니다. 60세 이후에는 이미 혈관이 약해져 있는데 여기에 알코올이라는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혹시 지금도 저녁마다 반주로 소주 한두 잔 막걸리 한 사발을 즐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나는 괜찮아 이 정도는 약이야라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60세 이후 뇌 건강에 적당한 술이란 없습니다. 단 한 잔의 술도 여러분의 뇌세포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기억과 건강한 노후를 지키고 싶으시다면 오늘부터라도 그 술잔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네 번째로 60세 이후 뇌를 망가뜨리는 최악의 음식은 바로 가공육입니다. 우리가 아침 식사로 혹은 반찬으로 편리하게 먹는 햄, 소시지, 베이컨, 스팸 등이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 가공육은 정말 편리합니다. 바쁜 아침에 계란과 함께 굽기만 하면 훌륭한 반찬이 되고 찌개에 넣으면 맛을 한층 더해줍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냉장고에 가공육 한두 가지쯤은 꼭 구비해두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편리함 뒤에 뇌 건강을 갉아먹는 무서운 대가가 숨어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가공육이 뇌에 치명적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아질산 나트륨, 소디움 나이트라이트와 같은 보존제 때문입니다. 가공육의 붉은색을 유지하고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 사용되는 이 첨가물은 우리 몸속에서 니트로산민이라는 강력한 발암 물질을 생성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암뿐만 아니라 뇌에도 치명적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니트로삼은 강력한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이는 뇌세포를 공격하고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대량으로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뇌는 우리 몸에서 산소를 가장 많이 쓰는 장기인 동시에 산화 스트레스에 가장 취약한 장기입니다. 가공육을 먹는 것은 뇌에 끊임없이 염증 폭탄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2021년 미국 임상 영양학 저널 아메리 저널 오브 클리니컬 누트리션에 발표된 대규모 연구는 충격적인 결과를 보여줍니다. 약 50만 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매일 25개의 가공육의 베이컨 한 줄, 슬라이스 햄 한 장을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치매 발병 위험이 무려 44%나 증가했습니다. 단 20억입니다. 둘째, 엄청난 양의 나트륨 때문입니다. 가공은 맛을 내고 보존성을 높이기 위해 엄청난 양의 소금을 사용합니다. 60세 이후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많은 나트륨을 섭취하면 우리 몸은 수분을 배출하지 못하고 혈압이 급격히 상승합니다. 고혈압은 조용한 살인자라고 불리지만 특히 뇌에는 시끄러운 파괴자입니다. 높은 압력은 미세한 뇌 혈관을 계속해서 때리고 손상시킵니다. 혈관벽이 딱딱해지고 좁아지며 작은 혈전 피떡이 생기기 쉬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뇌경색입니다. 또한 약해진 혈관 부위가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터지면 그것이 바로 뇌출혈입니다. 햄 한 조각 소시지 하나가 여러분의 혈압을 올려내줄 중에 방아쇠를 당기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셋째, 포화 지방과 최종당화 산물입니다. 가공은 대부분 기름진 부위를 사용하며 고온에서 가공조리 굽거나 튀기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포화 지방은 산패되기 쉽고 단백질과 당이 결합하여 최종당화 산물이라는 독성 물질이 생성됩니다. 이 독성 물질은 우리 몸의 모든 단백질에 달라붙어 염증을 일으키고 조직을 딱딱하게 만듭니다.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면 동맥경화, 뇌세포에 쌓이면 알츠하이머병의 원인이 되는 아밀로이드 플라크의 생성을 촉진합니다. 즉, 가공육을 즐겨 먹는 습관은 뇌를 늙고 병들게 하는 가장 빠른 길 중 하나입니다. 조금 먹는 건 괜찮지 않냐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연구처럼 단 25개 소량으로도 뇌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칩니다. 60세 이후에는 이런 위험을 단 1%라도 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여러분의 뇌 건강과 소중한 기억을 지키고 싶으시다면 오늘부터 냉장고 속의 햄과 소시지를 치우시기 바랍니다. 대신 그 자리에 신선한 두부, 계란 혹은 기름기 없는 살코기를 채워 넣으십시오. 작은 습관의 변화가 여러분의 10년, 20년 후 뇌 건강을 결정합니다. 자, 지금까지 60세 이후 뇌세포를 파괴하는 최악의 음식 4가지 설탕, 가공식품, 트랜스 지방, 알코올, 가공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니 그럼 도대체 뭘 먹고 살라는 말이냐며 낙담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절대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뇌를 파괴하는 음식이 있다면 반대로 뇌를 살리고 치매를 막아주는 기적의 음식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병원에서는 따로 알려주지 않는 뇌를 10년, 20년 더 젊게 만드는 뇌를 살리는 기적의 음식 사진을 공개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 음식들을 꼭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60세 이후 뇌 건강을 위해 매일 드셔야 할 기적의 음식은 바로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신이 내린 보라빛 선물 항산화의 왕이라고 불릴 만큼 그 효능이 강력합니다. 60세 이후 뇌 건강과 혈관 건강에 이보다 더 좋은 과일은 없다고 저는 단언합니다. 블루베리가 뇌에 그토록 좋은 이유는 바로
바로 풍부한 안토시아닌 성분 때문입니다. 이 짙은 보라색 껍질에 가득한 안토시아닌은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항산화 물질 중 하나입니다. 앞서 뇌가 늙는 이유가 바로 활성산소로 인한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안토시아닌은 활성산소를 직접 제거하는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안토시아닌이 혈내장벽 블러브레인 베리어 BBB라는 뇌의 방어막을 통과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물질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뇌세포에 직접 도달하여 뇌의 염증을 끄고 신경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뇌세포 간의 연결 시냅스를 강화하여 기억력과 학습 능력을 직접적으로 향상시킵니다. 실제로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 하워드 메디컬 수호를 포함한 여러 연구에서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평균 2.5년이나 느려졌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뇌 노화의 시계를 거꾸로 돌린 셈입니다. 또한 블루베리는 혈당 걱정 없이 드실 수 있는 몇 안 되는 과일입니다. 장군이 매우 낮고 혈당 지수가 낮아 60세 이후 약해진 혈당 조절 능력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 뇌졸중 예방에도 탁월합니다. 그럼 블루베리는 어떻게 먹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하루 권장량은 딱 한 줌입니다. 종이컵으로 한 컵 정도 약고십지에서 100끼 사이면 충분합니다. 많은 분들이 생 블루베리가 비싸서 부담된다고 하시는데 냉동 블루베리도 영양가가 거의 동일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얼리는 과정에서 세포벽이 파괴되어 안토시닌 흡수율이 더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매일 아침 당분이 없는 플레인 요거트에 냉동 블루베리 한 줌을 넣어 드시거나 그냥 간식으로 천천히 씹어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뇌를 위한 최고의 보약이 될 것입니다. 2. 번째로 뇌를 살리는 기적의 음식은 바로 호두입니다. 호두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 뇌의 모양과 정말 닮지 않았습니까?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닮은 것을 먹으면 그 부위가 좋아진다고 했는데 이것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과학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호두는 그야말로 뇌를 위해 태어난 브레인 푸드 브레인입니다. 호두가 뇌에 좋은 가장 큰 이유는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 때문입니다. 우리 뇌의 60%는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뇌세포막을 만들고 유지하는 핵심 재료가 바로 지방 특히 오메가3입니다. 호두에 든 오메가3의 알파 리올렌산은 뇌세포막을 부드럽고 유연하게 만들어 신경 전달 물질이 원활하게 오고 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뇌세포가 딱딱하게 굳어 신호가 끊기는 것을 막아주는 것입니다. 또한 호두는 강력한 항염증 효과가 있습니다. 뇌 속의 만성염증은 알츠하이머병의 주범인데 호두가 이 염증을 효과적으로 억제합니다. 뿐만 아니라 호두에는 비타민 E와 폴리페올이 풍부합니다. 뇌는 지방이 많아 산패산화되기 쉬운데 비타민 E가 뇌세포막이 산패되는 것을 막아주는 강력한 방패 역할을 합니다. 미국 유프라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매일 꾸준히 호두를 섭취한 노년층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인지 기능있는 검사에서 훨씬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치매 예방에 호두 섭취가 필수적이라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그럼 호두는 얼마나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호두는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절대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하루에 딱 2알에서 3알 정도면 충분합니다. 껍질을 깐 호두 반쪽 자리 기준으로 4, 6조각 정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호두는 지방이 많아 공기 중에 노출되면 쉽게 산패됩니다. 산패된 견과류는 오히려 뇌에 독이 됩니다. 반드시 껍질이 있는 것을 사서 드시기 직전에 까서 드시거나 껍질을 깐 호두는 꼭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하셔야 합니다. 쩐내 산패된 냄새가 나는 호두는 절대 드시지 마십시오. 세 번째로 뇌를 살리는 기적의 음식은 등푸른 생선입니다. 한국인이 사랑하는 고등어, 꽁치, 그리고 연어 등이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 등푸른 생선은 뇌세포에 직접 연료를 공급하는 최고의 식품입니다. 앞서 호두에 식물성 오메가가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이 하나를 뇌가 직접 사용하는 형태인 대효와 이폐로 전환하는 효율은 60세 이후 급격히 떨어집니다. 하지만 등푸른 생선에는 뇌가 즉시 사용할 수 있는 동물성 오메가3 즉 대효와 이폐가 그 자체로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대해는 뇌세포막의 핵심 구성 성분입니다. 뇌세포를 만드는 벽돌 그 자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퇴가 부족하면 뇌세포가 부실해지고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이폐는 강력한 항염증 작용과 함께 혈액을 깨끗하게 만듭니다.
혈관에 혈전 피떡이 생기는 것을 막아 뇌경색과 뇌졸중을 예방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일본이나 지중해 연안처럼 생선을 많이 먹는 국가의 노인들에게 치매 발병률이 현저히 낮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미국 심장협회하에서도 뇌와 심장 건강을 위해 일주일에 최소 2회 이상 생선을 섭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등푸른 생선은 어떻게 먹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최소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정도는 식탁에 올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리법입니다. 오메가3는 열에 매우 약합니다. 만약 고등어를 기름에 튀김 드신다면 좋은 오메가3는 대부분 파괴되고 앞서 말씀드린 최악의 음식인 트랜스 지방만 섭취하게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조리법은 찌는 것 또는 굽는 것구이입니다. 찜으로 조리하면 오메가3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굽더라도 기름 없이 오븐이나 그릴에 굽는 것이 좋습니다. 통조림을 이용하신다면 기름에 담긴 것보다는 물이나 토마토 소스에 담긴 것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뇌를 살리는 기적의 음식은 바로 짙은 잎채소입니다. 대표적으로 시금치와 케일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채소는 당연히 몸에 좋다고 생각하시지만 특히 짙은 잎채소가 뇌노화 방지에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졌는지는 잘 모르십니다. 짙은 잎채소가 뇌에 좋은 이유는 엽산 비타민 B9, 비타민 K 그리고 루테인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이 중에서 특히 엽산에 주목해야 합니다. 엽산은 우리 혈액 속의 독소인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낮추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호모시스테인은 혈관벽을 손상시키고 염증을 일으켜 뇌졸과 치매 위험을 몇 배나 높이는 무서운 물질입니다. 60세 이후에는 많은 분들이 엽산 부족 상태에 빠지기 쉬운데 시금치 같은 짙은 잎채소 과일을 보충해줍니다. 또한 비타민 K는 뇌의 염증을 억제하고인지 기능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루테인은 눈에만 좋은 것으로 알고 계시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루테인은 뇌에도 축적되어 뇌세포를 활성산소로부터 보호하고 기억력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미국 대학 러시 유니버시티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수년간 추적 관찰한 놀라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매일 짙은 잎채소를 단 한 접시라도 꾸준히 먹은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무려 11년이나 뇌가 더 젊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11년입니다. 매일 먹는 시금치 나물이 뇌의 시간을 11년 되돌려준 것입니다. 짙은 잎채소는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을까요? 시금치의 경우 옥살산 억살릭 K 성분이 칼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으므로 생으로 먹기보다는 살짝 데쳐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감의 옥살산 위험과 유사합니다. 참기름과 약간의 소금으로 무친 시금치나물은 뇌 건강을 위한 훌륭한 반찬입니다. 케일은 식감이 거칠 수 있으니 앞서 말씀드린 블루베리나 호두와 함께 스무디로 갈아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단, 여기서 아주 중요한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이는 뒤에 팔버락목과도 연결됩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심장질환 등으로 와파린과 같은 혈액 희석제항은 고제를 복용하고 계시다면 비타민 K가 약효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짙은 잎채소 섭취를 늘리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뇌를 살리는 기적의 음식, 사지 블루베리, 호두, 등푸른 생선, 짙은 잎채소를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어떻게 먹느냐가 그 효과를 결정합니다. 60세 이후 뇌 건강을 위한 황금 섭취 규칙을 꼭 기억하십시오. 첫째, 시간입니다. 뇌에 좋은 음식들은 가급적 뇌 활동이 활발한 아침이나 점심 식사에 포함시키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저녁 늦게 과식하면 소화의 에너지를 다 빼앗겨 잠자는 동안 뇌가 회복하고 노폐물을 청소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둘째, 양입니다. 블루베리도 호두도 한 줌을 넘기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지방도 과하면 뱃살로 갑니다. 핵심은 매일 꾸준히 조금씩 드시는 것입니다. 셋째, 방식입니다. 모든 음식은 최소 30번 이상 꼭꼭 씹어서 드십시오. 60세 이후에는 소화액 분비도 줄어듭니다. 씹는 행위 저작 활동 자체가 턱관절을 통해 뇌를 자극하는 최고의 뇌운동이며 영양소 흡수율을 극대화시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뇌에 좋다고 말씀드린 짙은 잎채소, 시금치, 케일 등에는 비타민 K가 풍부합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심장 문제나 혈전 문제로 와파린과 같은 항은 고제 즉 피를 묻게 하는 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타민 K는 약의 작용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뇌에 좋다니까 오늘부터 시금치를 많이 먹어야겠다고 마음대로 결정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담당 의사와 먼저 상의하셔서 식단에 짙은 잎채 소르리 정도 포함해도 괜찮겠습니까라고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약물과의 상호작용은 생명과 직결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호두나 블루베리 같은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본인에게 알레르기가 있다면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린 음식을 드셔보시고 혹시라도 속이 불편하거나 이상 반응이 나타난다면 즉시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이 영상은 건강정보일 뿐 여러분의 주치의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60세 이후 뇌세포를 파괴하는 최악의 음식 4가지 설탕, 트랜스 지방, 술, 가공육은 오늘부터 당장 끊으시기 바랍니다. 대신 뇌를 살리는 기적의 음식 4가지, 블루베리, 호두, 등푸른 생선, 짙은 잎채소를 매일 꾸준히 챙겨 드십시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론을 아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부터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뇌 건강은 그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었다면 지금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도 함께 눌러주십시오. 더 많은 분들께 소중한 건강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합니다. 주변에 60세 이상 부모님, 형제, 친구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께서 누른 그 공유 버튼 하나가 한 사람의 뇌 건강을 지키고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인생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